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구독자 수가 2만을 넘겼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상당히 의미가 큰 뉴스여서요. 제가 이 뉴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뉴스의 근거가 된 것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도 퍼시픽 전략 보고서,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이 안에서 대만을 국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이 이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JTBC 같은 경우는 아예 어느 페이지 어느 줄이라는 것까지 명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해당되는 구절이 이렇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Singapore, Taiwan, New Zealand, and Mongolia are reliable, capable, and natural partner of United States. 그리고 다음만 글이죠. All four countries contribute to U.S. missions around the world. 어쩌고저쩌고 먼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있는 all four countries,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이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country란 말이 정확하게 국가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가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캠브리지 사전에 country에 대해서 3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똑같이 사용하는 의미는 2가지이기 때문에 그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an area of land that has its own government army, extra.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부와 군대를 가진 지역, 이걸 나타내는 말이 country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정확히 국가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국가에 반군들이 있어가지고 반군들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나름 자기들이 그 정부라고 주장하는 그 조직을 갖추고 군대가 있고 실제로 그 지역을 통치를 하면 영어적인 표현으로 country라는 이 표현이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라고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land that is not in towns, cities, or industrial areas.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시골을 country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서 사용한 country라는 말이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가라고 했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디부터 왔는가를 좀 추적을 해봤더니 그 시작은 아마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이 country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자가 이 발표를 한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인 랜덜 슈라이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country라고 국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랜덜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우리는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저렇게 하기로 했고 무기를 얼마 팔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 정부 고관이 즉답을 피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파만파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승인했다 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전 세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아시아 몇 개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매체들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매체가 역시 미국이 우리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주의해서 보면 매체가 정론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이런 논설로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라고 한 데는 없어요. 전부 초대됐던 패널리스트들이 미국이 우리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패널리스트들도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면 국방, 안보, 정보 이런 쪽 그 책임자들, 이런 쪽 전문가들은 대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 전략, 외교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의도적이지 않든 모호성을 띠고는 있지만 이것을 곧바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만약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싶었다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슬쩍 흘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을 부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대만을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중국에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미국 정부가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해서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매체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준비된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죠. 물론 즉답을 피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준비된 답변 태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융통성이 없는 방법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한 군데서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좌중에 있는 기자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매체 저 매체 다 벌떼처럼 물어봤을 때 다 대답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이 준비된 태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적어도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 입장에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이 질문이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의도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countries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거꾸로 얘기해서 country라고 안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십니까? 아, 그거는 뭐 country가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그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참 어려운 표현이었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countries라는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근거로 둘 수 있는 것은 이 전략 보고서를 보면 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Republic of Kore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코리아로 표현하지 않고 Republic of Korea로 표현한 것은 당연히 Republic of Korea가 정식 국가 명칭이기 때문이죠. 근데 타이완에 와서는 그냥 타이완이거든요. 만일 국가의 명칭을 사용하려 했다면 당연히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이라는 표현을 했어야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일 그렇게 표현했다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주 일관된 정책을 펼쳐왔죠. 지금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이 개념이 어쩐지 대만은 중국에 귀속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원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하려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에 단 하나만 합법적인 정부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우리 중국을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중화민국은 정통정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할 때도 똑같은 요구에 의해서 대만과 단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중화민국이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절충안으로 나온 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이죠. 대륙과 대만은 똑같이 중국이며 이것은 하나의 중국이며 그 안에서 이제 그 공산당 세력과 국민당 세력이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은 지금도 유효하죠. 만일에 대만이 힘이 커져가지고 중국 대륙을 수복을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는 모순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그 중국 쪽의 압력에 의해서 대만 정부가 인정이 되는 일체 행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만의 공직자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공직자가 대만에 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중국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기권은 좀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이 대만 보장법입니다. Taiwan Assurance Act라는 거죠. 이 안에 보면은 미국이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류는 아닐지라도 인도적 차원의 국제기구, 유엔 산하의 무슨 국제건강기구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데 대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일층 중국 대륙 쪽을 압박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크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세 군데가 제일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남중국해에 있는 군사화된 무인도들, 중국이 만들어 놓은 군사화된 무인도들, 인공섬들, 이 지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만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쟁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군데 지역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없고 군대만 있지만 그 병력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민간인의 사상은 없을 것이고 제3국에 대한 피해도 없을 것이고 확전이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전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남중국해가 전쟁이 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중국 쪽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할 수는 없죠. 어떤 명분과 계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반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먼저 역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꼴이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충분한 명분을 미국에게 주었죠. 사실상 언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최대 장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맹의 반대, 동맹의 육상 지원 없이 북한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6.25 사변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수수방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거기에 일본이 참여를 하고 한국군마저 지상군이 진입을 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만일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밀고 들어온다면 곧바로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전쟁 나기가 쉬운 면도 있지만 나기를 어렵게 만드는 억제 요인도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만에서 만일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미국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시작하는 전쟁이어야 되겠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야 대만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은 명분도 있고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제 그런 대의명분 하에 상당한 전력을 이제 투입할 수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대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과 대만 사이 그 둘만 놓고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이게 뭐 한 주먹거리나 되겠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대만은 결코 공격하기 용이한 곳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섬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군사력이 방어하는 군사력의 적어도 5배에서 7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만은 그동안 비대칭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사일에 국력을 투입해 왔죠. 그래서 지금 대만은 1000km 이상, 사정거리 1500km까지 가는 여러 미사일들을 자주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대만의 미사일 공격에 방어할 체계는 아직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만을 결국은 상륙을 해야 될 텐데 대만의 해안선이 상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해안선의 10% 미만만, 그러니까 전 해안선의 10% 미만, 그 정도 지역만 대규모 부대의 상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만은 그런 지역을 여러 가지로 그런 지역에 소위 요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미사일, 탱크, 기갑부대, 공격 헬리콥터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투입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식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좀 오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만은 중국으로 볼 때는 꼭 통일하고 싶은 대상이고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전략적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일 무엇인가 행동이 일어난다면 중국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대만은 비대칭 전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중국은 그 몇 배의 군사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일에 오가룡이 얘기한 식대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중국을 군비 경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대만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대만의 무기를 공급하고 현대화하면 중국은 그에 상응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야 되고 미국은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어가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꼭 먹고 알 먹고인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앞으로도 당분간 대만 카드를 사용할 것이고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을 줄어드는 쪽보다는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쓸 것이고 대만에 대한 그 무기와 군수물자의 판매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대응하기 어려운 조치일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오늘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그런 뉴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꼭 맞는다는 법은 없죠.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그 의견이 나온 것이 없어서 외람되지만 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